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욱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검찰 이재명 또 기소. 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된 이야기죠? 네, 이 대표의 재판이 총 5개로 늘게 됐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 예산 1억 6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인데요.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공모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또 법인카드로 과일과 샌드위치 등을 구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이어서 오는 25일에도 이준교사 혐의 1심 재판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법 리스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지금 정치 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여당은 박수나 치고 있다며 불은 언제든지 옮겨붙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함지아 수석 대변인은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인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좀 센 발언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민희 의원이 지난 주말에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한 자신이 발언이 너무 셌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 정적 중위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이제 비열한 정치 탄압, 정적 죽이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아침엔 김준일 평론가가 이 대표의 거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귀에 들어오던데요. 어떤 맥락이시죠? 일단 이거 법인카드 요거부터 좀 짧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이 이재명 대표 거는 좀 사안사안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사안사안별로 논평을 해왔어. 어떤 거는 법적으로 다툴 만한 어떤 뭐 이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무리한 기소다. 무리하고 조금 표적이다라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1억 653만 원이거든요. 이 지금 횡령했다 법인카드 이거 횡령했다라는 게 근데 4년간이죠. 4년간인데 보세요. 여 중에서 관용차가 6천만 원이에요. 내용이 검찰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관용차를 자기 집에 주차를 해놓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그러니까 정치인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가리고 그냥 무슨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분이 되나요, 사실상?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부인이 김혜경 씨도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면은 집에다 안 세워놓고 경기도지사 경기도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딱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6천만 원은 이제 관용차 1억 600 그러니까 그래서 6천만 원은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소한 것도 웃기는 거고 뭐 2,791만 원은 이제 과일류를 사 먹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인 카드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이용을 좀 일제히 좀 점검을 하면서 뭔가 이게 클린하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든다 이런 검찰의 어떤 기획 수사였으면은 내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 근데 당장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거는 야 그럼 이 기소의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당장 이 원희룡 오마카세부터 2019년부터 그 뭐지 어디였어 뭐 그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일식집인데 여기에 1,600만 원을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16명이 들어갔다라고 먹었는데 그 16명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를 그걸 다 쪼개가지고 김영란법 안 걸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왜 이런 거는 그럼 수사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재명 쉴드 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너무 짜치다 진짜 이런 거 가지고까지. 검찰이 그러하다. 예. 검찰이 그리고 니들 특활비나 좀 지금 영수증이나 제대로 돼. 다 진짜 깎아도 진짜 할 말이 없게 엉망진창으로 지들은 뭐 무슨 케이크 사 먹고 뭐 하고 파리바게트에다가 이러면서 누가 누구 거를 기소를 합니까 진짜. 이재명도 뭐 잘한 건 없어요. 솔직히 잘한 건 없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짜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 뭐 아침 방송이 아니라 제가 방송이 많으니까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한겨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데 자, 결과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거를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거취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다 실패했음이 드러났어요. 자, 보십시오. 무죄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금 앞으로도 무죄를 주장을 하고 할 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형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변호인들과 당에서의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 이분들이 다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인 걸로 비화가 되고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나왔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죠 이름 제가 하도 헷갈려 그 집회 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무죄라고. 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집회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네. 아니라 저기 그 이재명 대표 그 외곽 조직으로 뭐 이렇게 알려진 거기에서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요즘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혁신회의에서 집회 열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무죄 청원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정치적 압박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가져가는 게 계속 맞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은 이게 앞으로 해소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오히려 떼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윤석열의 폭정이 이재명 때문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뭐 이를테면 행동들이 뭐 윤석열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건 각자 독립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둘이서 지금 이렇게 딱 한쪽 야당 대표하고 하는 대통령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고 서로 안 움직일 이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윤석열 김건희를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당대표직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모든 방탄의 논리가 김건희 방탄의 논리가 이재명 얘기예요.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게 국힘의 주요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 가장 당황할 쪽이 국힘이에요. 이재명이 당대표 내려오면은. 예. 왜냐면 본인들이 논리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사실은 국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게 지금 당대표직 내려오라고 하지만 가장 실제 원하지 않는 게 이재명의 사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개인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이순신 같은 사직생의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앞으로 이 재판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는 거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오히려 이거를 뭔가 본인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이때 지지자들과 다른 국민들도 특히 김건희 윤석열을 법정에 세웠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재명의 공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지금 같은 교착 국면으로는 본인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한 건데요. 결국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국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말씀처럼 지금 여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계속 공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에서는 간만에 호재를 맞았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 목소리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이 계속 불지펴지고 있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 동일한 이름으로 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하하는 그런 게시글이 대거 올라왔다라는 내용인데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에서 이 이슈를 좀 직접 꺼내면서 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역시 또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딸 명의로도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고소하라라고 직격을 했고 홍준표 시장도 이 비밀 없고 당당하게 정치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친윤계가 계속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당 게시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김기현 전 대표도 예. 이거 뭐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차륜전 같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정확하게 이게 목덜미 딱 잡힌 것 같아요 보니까.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저는 그런 사실의 가능성이 있고요. 뭐 우리 이제 장성철 소장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 말종 이제 장해찬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장해찬이 어제 장해찬 전 최고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설득력 그 전에도 올렸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이 제가 딸이었어요. 한동훈의 딸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9월 중순에 한 명이 3개의 그 게시글을 맞게 쓰지 못하는 걸로 막혀버리니까 그 이후에 이게 계정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의 뭐 장모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를테면 댓글팀이 공작을 하려면 꼭 한동훈의 가족을 동원해야 되나요? 당원들이 뭐 몇십만 명이잖아요. 80만 명, 90만 명인데 왜 한동훈의 가족으로? 가족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친한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해찬 최고도 지금 장해찬도 얘기를 하는 게 가족 중에 한 명이 한 것 같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획득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됐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저는 이제 뭐 원래 워낙 공작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갑자기 우연치 않게 검색어로 다 그게 이제 공개가 돼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이 이제 가족이라면 또 끔찍한 한동훈이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친윤 쪽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계속 말씀처럼 목을 끌려다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도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게 건가요?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야 대통령 비판해? 대통령 각세워? 너희 공개해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평생 그럼 앞으로 뭐 본인이 꿈도 있고 그런데 대선까지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이걸 끌려다닐 것인가? 결국은 본인이 해법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글쎄요. 수사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 가족이라는 거를 전제하에 말씀드리면은 얘기를 해야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낫다. 고백하고 네.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게 본인의 아들인지 딸인지 부인인지 장인 장모의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면 뭐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이 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도용이면은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를 못 하고 있고 장해찬이 고소하라고 하는데 고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고소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고소 당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는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잡혔다. 목덜미 잡혔다. 네, 두 번째 뉴스 퀴즈 넘어가 보죠. 네, 명태균 변호인 사임한 김소연. 네, 명태균 씨 대리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돌연 오늘 사임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김 변호사는 이 사임 사유는 명 씨의 요청이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가 영장심사 이틀 전부터 이 사건을 사임하고 뉴스토마토 고소건과 이 민사 사건을 해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김소연 변호사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이 무료 변론해주기로 한 것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전하자 이 명 씨 본인 의사가 확고해서 이 사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명 씨가 구속 후 첫 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데요. 또 다른 이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통해서 결백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김소연 변호사는 그간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런 발언에 이어서 어제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나 동태를 파악하는 일종의 창구로 활용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해서 윤 대통령이 명 씨 변호인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때문에 지금 꼴을 먹히기 직전의 상황이고 또 아마 여러 꼴을 먹힐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2022년 지방선거 당
당시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준석의 입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 경향신문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당 최고위원직에 올리기 위해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를 찾아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6월 1일자 통화인데 명 씨가 이 강혜경 씨에게 김영선이 최고위원 안 준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무릎 수술을 하고 진통제도 먹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준석이 사무실을 기어 올라갔다. 준석이가 겁이 나서 뭐라고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사실상 해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하는 거 보면은 빨리 잘랐어야지. 아. 이미 정보 다 털렸어. 내가 보기에는. 네, 늦었다. 늦었어요. 예, 제가 예. 알기로는 이 김소연 변호사를 추천을 한 게 명태균한테 추천한 게 친윤 측의 정치인으로 알고 있어요. 오. 예. 그럼 결국 아직도 명태균 씨가 친윤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러니까 SOS 보냈다. 그리고 뭐 영장 나온 날도 김건희한테 텔레그램 보냈다. 이게 KBS 보도로 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지금 정권의 구호 구명을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쪽에서 소개를 해주는 뭐 이런 상황이면은 덥석 문 거지. 그러니까 무료로 해준다는데 돈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국선 변호사를 써. 얘한테 정보만 다 털렸어 내가 보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김종배 어제 나와가지고 20분 정도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명태균이가 뭐 무슨 조사를 받았고 처음 봤어요.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변호사를. 그러니까 김소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나 동태를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은 김소연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소연을 명태균과 이준석의 동태를 파악하는 지금 창구로 활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검찰 조사에서 이준석이 검찰이 물어보는 게 이준석이 9, 윤석열이 1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윤석열을 1인 거를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못했다라는 건 뭐 이준석이 잘못한 거는 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윤석열이 여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의 변호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사, 윤석열 김건희의 변호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를 구명하기 위해 뭐 명태균도 그냥 보내버리고 이준석 담그고 뭐 이러려고 지금 나온 사람이었는데 이게 제정신이면은 이런 사람을 빨리 잘랐어요. 더 빨리 잘랐어야 된다. 예. 이미 좀 늦은 선택이다. 아니, 이렇게 정보가 다 털렸다니까 이미. 이 김선 손에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네, 김 변호사 입장에서 아실 게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김준일 평론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대통령실 내각 개편 김건희 라인은 네, 지금 개편 개각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인사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무총리 후보로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후임 비서실장에는 또 원희룡 전 장관이나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장관급 교체와 관련해서는 이 조선일보 이 기사에 따르면 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장 자리로 이동을 하고 외교관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현 국정원장을 총리 후보로 발탁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준비하자라는 의견이 여권 핵심부에서 거론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 여사 라인 교체가 되느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았던 강기훈 행정관 외에는 또 교체 얘기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보기에는 이번 세신 개각에 있어서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인사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저 조선일보 제목부터 김여사 라인 수술할 듯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그리고 기사 내용에 김여사 라인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한덕수가 김여사 라인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정진석이 김여사 라인입니까? 그러니까 저게 기사를 뭘로 쓴 거냐 도대체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 뭐 그래요 개인적으로 좀 뭐 훌륭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로 교체를 하면 이 난국을 지금 돌파할 수 있느냐.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옮긴다고? 아니, 자 보십시오. 자 원래 안보실장이 장호진이었어요. 예. 장호진이
지금 교체가 몇 달 전에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체가 되면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 미국 대선 지금 누가 될지 모르고 이쪽이 외교안보에서도 이제 외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통 정확하게 미국 쪽에를 잘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장호진을 빼고 그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앉히고 김용현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을 앉혔다라는 거예요. 뭐 일설과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충안고 2년 선배인데 그렇게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다더라. 그래서 김용현 앉히려고 해놓고 멀쩡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미국 외교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갑자기 뭐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을 국정원장을 뭐 총리 후보로 발탁해서 야, 웃긴 얘기 오늘 이충재 칼럼 제가 오마이뉴스 칼럼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몰랐는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아들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정부의 김건희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관. 기획관이에요. 아들을 중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최고 실세인데 우리나라에 올해 4월하고 8월달에 두 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물밑 접촉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기사에 따르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고. 일본은 올해 4월에 아소다로 전 총리를 트럼프한테 보냈어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이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때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물고기가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물 안으로. 그러면 이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했냐. 그리고 갑자기 골프를 치겠다고 이제 트럼프랑 만난다고.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빨리 특검이나 받으시라죠. 이 난국을 해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이거를 기대가 안 됩니다. 솔직히 걔가. 세신의 핵심은 특검이다. 이정현 이런 분들이 조금 들어오면은 뭐가 바뀝니까? 진짜 원희룡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네 진짜. 답답한 마음을 표출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